네, 안녕하세요. 사회 1학년 사회 수업 노트 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기분이 나쁘거나 부당한 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나한테만 부당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나만 차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차별을 이미 겪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차별, 아니면 조금 더 사소하게는 나이에 따라서 동생과의 문제, 이런 것들, 이런 차별들을 이미 겪고 있는데,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더 많고 더 나쁜 차별과 그로 인한 갈등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개인과 사회생활 7단원 마지막 수업 내용인데요, 사회 집단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차별과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39쪽에서 141쪽 사이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유 없이 행해지는 차별을 뭔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차별과 비슷한 차이와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이는요, 여기 있는 사례들 같은 거예요. 성별, 피부, 외모, 인종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 장애가 있건 없건, 아니면 성적 취향, 요즘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 다양하게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냥 다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차별은 무엇인가요? 차별은 우리가 당했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차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나쁘게 말이나 행동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 다 적어볼까요? 성차별, 너는 여자니까 조심해야지, 너 남자애가 그렇게 울면 어떡하니, 이미 여러분도 겪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요즘에 이게 이슈가 되죠. 흑인 인종차별, 그리고 외모 비하, 이런 것들, 아니면 종교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도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뭐라고 하냐면 성소수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성적 취향과 다른 동성애 같은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유 없이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차이를 가지고 나쁘게 대응하는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 집단 내에서 차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같은 집단 내에서 그리고 다른 집단 간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집단 내에서는 가족 내에서 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족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전통 사회에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바뀌고 있는데도 딸이나 며느리가 음식을 하거나 또는 명절 때 설거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장 내에서, 같은 직장이라는 건 사회 집단이잖아요. 목적과 이런 게 비슷한 거, 가족이나 집단도 다 사회 집단인데 힘든 일, 이 힘든 일은 무조건 젊은 남자들이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없어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그러면 기분 나쁜 차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다른 집단 간에,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별은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주로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외집단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건데, 내가 소속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낯설거나 아니면 싫은 그런 감정을 가진 집단을 외집단, 남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하 발언,
아니면 나쁜 행동이나 말, 차별, 그리고 뭐 미국에서 있는 흑인, 이건 인종 집단이라는 사회 집단 간의 인종 차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별은 집단 내에서 또는 집단 간에, 외 집단과 내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은 기분 나쁜 건 알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서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차별이 발생하면 안 좋은 이유는 차별받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내가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내가 사람이 맞나? 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인간이 존중받지 못한다 해서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다 같이 평등하니까요. 자, 이렇게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이러면 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가 게이다. 그랬을 때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지금 거의 전현무나 이런 식으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비판이나 이상한 비난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가 뭐 커밍아웃을 하면 아직까지 시선들이 밝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래서 사회생활이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이 발생하면 사회 집단 내에서 폭력 사태 같은 아니면 시위 같은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 안정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 저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편 나눠서 싸우면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둘 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차별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사실 이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먼저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개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아니면 쉽게 그냥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죠. 차이는 당연한 것 플러스 차별은 잘못된 것, 요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리하면 차별이 나쁜 것이니까 이거는 뭐 네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아니다,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 이런 걸 평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가진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편견이라는 건 다른 말로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흑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 내가 여자를 생각하면, 내가 장애인을 생각하면, 내가 성소수자를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에 먼저 드는 생각, 자,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만 흑인은 신체적인 게 무조건 좋지, 그래서 뭔가 흑인은 길거리에서 농구를 할 것 같고, 뭔가 흑인 하면 욕하면서 음악을 하는 힙합을 할 것 같아. 하지만 흑인은 뭔가 클래식이나 점잖게 뭐 하는 그런 운동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이 다 흑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좀 나쁜 것들, 이런 게 있죠. 또는 뭐 중국인들에 대해서 중국인은 안 씻어, 뭐 이렇게 비하 발언들을 막 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은 혐오 표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정말 안 좋은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 상위 정말 1%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엄청난 부자들, 우리나라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편견으로 중국인은 다 안 씻는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세 번째는 차별을 당한 사람 있죠. 차별 당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우리가 차별 당한 사람을 그냥 차별 당했나 보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차별당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요런 중국인은 안 씻어 뭐 이런 말들 있죠. 나쁜 말들, 그런 말들 우리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 혐오 표현은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외국인이든 집단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 나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로써.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이 혐오 표현으로 차별받는 차별 대상을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무서워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나쁜 표현들입니다. 중국인은 안 씻어 이런 것도 나쁜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지만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강력한 법과 실질적인 제도로 차별받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잘못된 것들을 못하게 금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 알아볼게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직도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받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목적이 뭐냐면 교육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 취업, 이런 모든 생활에서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라고 들어봤나요? 또는 우선권, 이렇게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도시에는 교육이 잘 돼 있어요. 학원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하지만 그에 비해 가난한 시골이나 이런 지역들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 가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학교 입학이나 아니면 취업 등에 대해서 차별받는 사람들, 차별받는 집단. 자,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 사는 학생이나 일반 취업 준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는 일정 비율을 그 사람들만 뽑아라 라고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는 겁니다.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그러면 여기에 차별받는 사람들에 속하는 이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을 받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은 그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뭐 좀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체 고용 중에 1%는 뭐 누구를 고용해라, 뭐 이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이런 차별받는 집단들이 좀 더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가산점 제도는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점수를 부여하는 건 사회적으로 힘이 약하고 차별받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건데, 오히려 이게 더 나아가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역으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항상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플러스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적인 동의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이것이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해야지만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차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바꿔야 할지, 나의 태도들을 이렇게 4가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